반갑습니다. 끝장회계의 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정 과목 그리고 결합관계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관련된 부분은요, 회계 생 기초 자료에서 제가 그 연습하는 것들을 줬었죠. 네, 거기에 있는 계정 과목들은 최소 필수 계정 과목들이니까 그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할 것은 결합관계라는 걸 할 건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거래의 판료소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분계를 할 때 여기에 있는 거래의 판료소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ERP 시험에서는 분계 문제의 비중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만 회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회계라는 학문 그리고 회계라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 판료소는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외우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외우실 때는 준비물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재무상태표 T계정 그리고 손익계산서 T계정이 그렇습니다. 자, 먼저 재무상태표의 T계정 안에 그림 우리 외우고 계시죠? 왼쪽 부분은 차변, 오른쪽 부분은 대변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항상 같아야 되고요. 자, 재무상태표라는 T계정 집에 들어와 보니까 차변 왼쪽 편에는 자산이라는 방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라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크기는 이렇게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아야 되니까 크기는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차변이라는 방을 가보니 차변 방에 가보니 비용이라는 방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대변 가보니까 수익이라는 방이 있다는 거죠. 이걸 암기하는 방법은요, 비수라고 암기하시면 돼요. 비수, 뭐 비수를 꽂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차변 방이 조금 비어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거래 판례소에서 이익의 자리가 차변에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비용, 수익, 얘네들의 위치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 이것도 자산, 부채, 자본 처음에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 것은 자산이 많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겠죠? 위치를요. 자, 위치를 다 기억을 하셨다면 밑에 보이시는 결합관계 요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차변이 있고요. 그리고 대변이 있습니다. 차변에는 총 4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적을 때 적는 방법은 자산, 부채, 자본 차변에 하나 적고 대변에도 자산, 부채, 자본 적으세요.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이 차변에 있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 그리고 대변에는 수익을 적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각 4개씩 적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화살표를 잘 보십시오. 차변에 보이는 화살표를 보시면 자산, 지금 차변에 있는 자산은 위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산의 원래 위치가 차변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방에 들어왔다라는 의미로 위로 화살표. 자, 그리고 대변에 있는 자산을 보십시오. 얘는 자기의 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갔다 해서 밑으로 화살표. 다운입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변에 있는 부채,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아래로 화살표. 대변에 있는 부채는 자기 자리에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로 화살표. 자, 그리고 자본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비용은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 위로, 수익도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 위로 화살표. 요걸 읽는 방법은요, 차변에 있는 내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있는 얘는 자산의 증가, 차변에 부채가 있다, 부채의 감소, 차변에 자본이 있다, 자본의 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변에 있는 비용은요, 비용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 계정인데 얘네들은 발생이라고 말합니다. 증가라는 표현보다는 발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대변에 있는 자산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자산의 감소, 대변에 있는 부채는 부채의 증가, 대변에 있는 자본은 자본의 증가.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대변에 있는 수익은 수익의 발생.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인 회계책에는 화살표가 아니라 증가, 감소라는 글자로 써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외우기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교재에다가 위로 화살표, 아래로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림으로 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요 내용이 이해가 되셨다면 잠깐 멈추시고 외우시고 여러분이 연습장에다가 안 보고 꼭 한번 적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결합관계 부분은 회계에서 문법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차변에 4개 요소가 있고 대변에 4개 요소가 있다. 그러면 총 8개 요소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이거를 거래의 8요소라고 한다. 이 부분 정도 아셨으면요. 이제 바로 다음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감적 평가 개정이라는 이슈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요거는 내용만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차감적 평가 개정이라는 개정 과목들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차감적 빼는 성격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내용은 조금 뭐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참고적으로 내용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관련된 내용이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산, 부채, 자본의 차감적 평가 개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손익계산서 개정에는 차감적 평가 개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에서 차감적 평가 개정은 대표적으로 대손충당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쉬울 만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대표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지금 차변을 강조하기 위해서 차변만 넓게 그렸습니다. 개정 과목 중에서 건물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빌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건물이라 합니다. 이 건물의 가격이 뭐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취득원가입니다. 최초에 1억 원 주고 건물을 샀죠. 자,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건물의 가치가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건물의 가치를 지우고 새로 90만 원, 9천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이 정보 이용자들에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 1억 원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써서 감두라고 합니다. 1천만 원만큼이 가치 하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은 9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재무상태표에 건물 해놓고 그냥 9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적는 게 나은지 오른쪽에 그린 것처럼 원래 1억 원 주고 샀는데 1천만 원 감소해서 9천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은지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는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이 더 낫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감가상각 누계액해서 제가 괄호를 쳐놓고 금액을 적었죠. 회계에서 괄호는 보통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항상 같이 기록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차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감적, 자산의 차감적 평가 개정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고 넘어만 가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좋게 팁을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부채 부분에 보면 사채라는 게 있고요. 사채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할인이란 말 보이시죠? 할인 느낌 보시다시피 빼는 느낌이 들죠.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답으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감적 평가 개정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속하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차감적 평가 개정이 아니다. 우선은 이 정도만 차감적 평가 개정을 설명드리고요. 혹시나 뒤에 문제가 나온다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해서 바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정 과목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가 ERP에서는 좀 나오니까 이 계정 과목들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적절한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 상품을 주문하고 키워드는요, 계약금을 지급하다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분기 연습하실 때 계약금이란 단어가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선이라는 글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왜냐? 계약금은 미리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선. 자, 그리고 지급에서 급자 보이시죠? 요 급자를 가지고 오시면 선급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니까 금.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만약에 계약금을 받다라고 하자면요. 계약금을 받다라고 하면 선수금이 됩니다. 계약금 받다. 받을 숫자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선수금입니다. 선수 수익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아직 배우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선수 수익이 있고요. 그리고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도 있거든요. 선급 비용. 요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과 방금 보셨던 선급금의 차이, 그리고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과 선수 금의 차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뒤에 글자들이 일단 다른데 금자가 들어가는 요 계정들 있죠. 얘네들은 일시적인 거래. 보통 계약금이라는 것은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만 주고받는 거니까 금이라는 걸 쓰고요. 선급 비용과 수익 이런 계정들은 정기적으로 뭐 매달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주는 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계정들을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잘 기억을 못하겠다 하시면 계약금 주고받으면 무조건 뒤에 금자로 끝난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하겠습니다. 사업 이외에 자산을 판매하고 회수되지 않았다. 이 말은 뭐 외상으로 했다는 뜻이 되겠죠.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입니다. 우선은 요거는 답이 3번입니다. 3번 미수금 아직 못 받았다. 그리고 키워드 사업 목적 이외입니다. 사업 목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상거래라고도 합니다. 상거래가 뭐냐?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고 그렇게 물건을 파는 거 그런 거를 상거래라고 하고 그러니까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파는 것을 상거래 혹은 사업 목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처럼 이외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 물건을 판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쓰고 있던 책상, 뭐 컴퓨터 이런 것들 판매 목적이 아닌 것들을 팔았다. 그리고 외상이다. 그럴 때는 미수금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 같은 이런 계정들이 바로 상거래에서 나오는 계정 과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다른 계정 과목들은 우리가 회계 생 기초할 때 어느 정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뭐 따로 처리는 하지 않을 건데 키워드만 좀 적겠습니다. 먼저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직원이 출장 갈 때, 출장 전에 미리 주는 돈을 보통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선급금은 아까 1번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회계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 적절한 계정 과목은 자, 계정 과목 문제죠.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업무용 컴퓨터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판매용이 아니라 업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월말에 이것도 외상으로 한 거잖아요. 아까 전에 내가 팔고 어, 판매 목적이 아닌 상거래가 아닌 거를 보세요. 2번, 3번 연결되는 건데 비슷한 건데 2번 문제는 아까 판매하고였죠. 그래서 지금 미수금이라는 거 썼죠. 사업 목적 이외에. 자, 3번 보세요. 이것도 판매용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내가 샀죠. 그리고 월말에 지급이죠. 급. 답은 미지급입니다. 됐죠?
외상매입금 요 계정이 되려면 요 계정 같은 경우는 상품을 내가 샀는데 혹은 제품을 샀는데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한다. 말 그대로 판매용을 샀는데 내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한다. 하면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4번입니다. 자, 요거는 계정 과목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자, 선수금 1번부터 갑니다. 선수금. 보시다시피 키워드는 받은 계약금. 계약금은 선, 받다는 수라고 했죠. 그래서 선수금이 됩니다. 1번 이상 없고요. 자, 그 다음 2번 미지급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발생한 채권이 틀렸죠. 채권이 되려면 미수금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미지급금이 되려면 채무라고 해야죠. 채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채무면제이익은 보시다시피 채무에 대해서 채권 포기를 받아서 이익이 생겼다. 그래서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가지급금은 제가 뭐 출장 전에 미리 준다 이런 말도 했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현금 등의 지출함에 있어서 금액과 계정 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가계정이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5번입니다. 계정 과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제가 문제를 바로 연속적으로 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거 잠깐 멈추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꼭 다 미리 풀어보시고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 계정 과목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시면 미수금 보이시죠? 상거래 이외 맞고요. 채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선수금 보시면 급 계약금. 계약금은 선, 급은 급이랬죠. 지금 선수금이라 되는 거 보이시죠? 답은 2번입니다. 선급금이 되어야 하겠죠. 자, 예수금은 소득세, 원천세, 부가세 등을 이게 뭐냐면요. 우리 직원한테 급여 주잖아요. 그때 그 직원의 소득세, 원천세, 부가세 뭐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받아 놓는 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왜냐면 회사가 받아놓고 나중에 다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거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한테서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부채입니다. 자, 그리고 가지급금은 지금 보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캐치를 하십시오. 방금 4번 문제와 5번 문제에서 보기 하나 정도는 이렇게 재활용되는 경우도 있구나. 보통은 보기 재활용하거나 보기를 조금 바꾸어서 문제를 내는 거죠. 5번의 답은 2번. 자, 6번입니다. 일반적인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분류가 계정과목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공품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재고자산 할 때 배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요건 재고자산까지 한번 배우고 오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니까 너무 답답해하지는 마세요. 회계는 1회독을 한번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꼭 갔다가 한번 진도를 쫙 빼고 오시면 이해가 될 거니까. 7번 유동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합니다. 우선 유동부채는 1년 이내 그 다음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1년 이내에 돈을 갚아야 된다. 그게 이제 유동부채죠. 자, 키워드만 갈게요. 1번 외상매입금 키워드, 그 다음에 미지급금 1년 내, 그리고 미리 계약금으로 받는, 계약금 받는. 근데 계정 과목이 지금 문제가 하나 있네요. 이거 일단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예수금. 자, 뭐 여러분 키워드는 우선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선수수익, 예수금인데 얘네들은 다 유동부채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유동부채가 맞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기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미리 받는 계약금은 우리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선수금이라고 한다고 했죠. 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를 분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 자산의 증가죠. 자산의 증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차변 요소가 있었고 거래 팔 요소 기억하셔야 돼요.
대변 요소가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자산의 증가 우선 얘는 차변 요소입니까? 대변 요소입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앞쪽 페이지 넘기십시오. 자산의 자리는 차변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있으면 증가라고 했죠. 자, 그 말은 이제 반대쪽에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하나가 더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자산이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항목은 이거는 대변에 나타날 수 있는 항목은 이런 걸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죠. 반대쪽 변이니까. 자, 그러면은 대변 요소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은 답은 1번이죠. 수익의 발생이 대변 요소고요. 자, 부채의 감소, 차변 요소, 자본 감소, 차변 요소, 비용 발생, 차변 요소입니다. 자, 9번입니다. 회계 처리할 경우 차변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분개를 할 줄 아느냐 뭐 그런 거를 묻는 건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주 A사원 업무와 관련하여 교통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뭐 분개를 할 줄 아느냐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꼭 분개를 할 줄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 지금 제가 동그라미 2개 체크했죠. 교통비. 요거는 여비교통비라는 계정. 뭘까요? 비용이죠. 비용. 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발생. 그 다음에 현금이 지출됐다 했죠.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나갔다. 현금은 자산이거든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적기로 했죠.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을 적은 거예요. 이건 이제 자산의 감소고요.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변 내용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은 비용 발생했다. 바로 나왔죠. 그리고 보면 4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아예 답이 될 수 없어요. 보기에서 부채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수익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은 하나하나 지우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10번까지 하고 또 잠깐 영상을 끊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분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 우선은 분기 안 하고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키워드만 가지고 외상 매출금, 당좌 수표, 그 다음에 어음 받다, 그 다음 외상 매출금, 수표를 발행하다, 상품 매출 이건 연결하고 외상으로 하다, 외상 매출도 연결하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보면 되는데 지금 먼저 당좌예금이 있느냐. 자, 이거는 당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라는 말 있죠. 얘가 당좌예금입니다. 이거는 제가 외우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1번은 no. 그 다음에 2번을 일단 넘어가고 외상매입금은 여기 있었죠. no. 그 다음에 어음을 받았다 보시면 어음으로 받다 여기 있었죠. 어음을 받았다고 하면 받으러, 어음을 줬다 하면 지급어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지금 분개 안 했죠, 제가. 이렇게 푸시고 이제 하나만 조금 뭐 팁을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당점 발행한 당좌 수표가 왜 당좌예금입니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동점 발행 당좌 수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당점 발행 당좌 수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점 발행은 같을 동자인데요. 이거는 타인이 발행했다.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뜻해요. 당점은 내가, 뭐 자사라고 할게요. 자사. 내가 발행했다. 자,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그 사람 통장에서 빠져나와서 나한테 돈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현금. 근데 이제 내가 발행하는 당좌 수표는요, 내 통장 계좌에서 나갔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당좌 예금 통장 계정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근데 또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외우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 현, 당, 당으로 기억하세요. 동, 현, 당, 당.
래퍼 중에서 MC 그리가 있잖아요. 김구라 아들. 그 본명은 동현입니다. 그 랩을 할 때는 당당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현아 당당해라.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동현 당당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당자수표일 때만 동현 당당이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 여기 보십시오. 동점이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아까 동이니까 현금인가요? 아닙니다. 당자수표 때만. 어음은 받았으면 받으러, 줬으면 지급어. 그런 식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